감사일기를 저도 군대에서 써봤는데 참 감사하지 않은 군 생활 때 억지로 감사일기를 썼기 때문에 이 감사일기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조금 안 좋은 선입견이 있었습니다. 감사한 마음을 가지는 것은 우리를 생존 모드에서 창조 모드로 바꿔준다. 생존 욕구를 넘어서서 창의성도 실제로 높여준다고 합니다. 이렇게 오늘부터 감사일기를 쓰기 시작했는데요. 좋다는 건 다 찾아서 해보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매일 명상, 운동, 독서, 상상, 글쓰기 이런 것들을 좀 루틴 습관화해서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명상을 하다 보면 감사의 마음을 가지라는 얘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책을 읽다 보면 이 감사의 마음에 대한 이야기가 되게 많이 나오고요. 감사일기를 저도 군대에서 써봤는데 참 감사하지 않은 군 생활 때 억지로 감사일기를 썼기 때문에 이 감사일기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조금 안 좋은 선입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한 책을 보는데 감사한 마음을 가지는 것은 우리를 생존 모드에서 창조 모드로 바꿔준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생존을 위해서 예민하고 날카로운 상태일 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 이런 생존 모드에서 벗어나서 좀 여유롭고 만족스럽고 더 나아가서 창의적인 그런 마인드로 살아갈 수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이게 어떤 실험으로 과학적으로 증명될 수는 없는 이야기이다 보니까 조금은 사이비 같은 얘기이기도 하지만 얼핏 들어보면 참 설득력이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 연구 결과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1번, 정신적으로 좋다. 감사한 마음은 사실 측정하기가 어려운, 뭔가 측정하기가 애매한 거기 때문에 여러 연구들에서는 감사 일기를 쓰게 한 그런 실험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감사 일기는 스트레스와 우울을 줄이고 긍정적인 감정을 증가시켜줬다. 이런 연구가 많다고 합니다. 부정적인 감정도 감소시켜주고 PTSD와 같은 트라우마를 극복하는 데도 도움이 되며 부정적인 감정에서의 회복력을 높여준다고 합니다. 2번, 신체 건강도 개선. 감사일기를 쓰면 면역력도 높여주고 혈압을 또 낮춰준다고 하더라고요. 신체적으로 더 건강한 습관들을 유지한다고 하기도 하고요. 스트레스를 줄여줘서 신체 건강을 전체적으로 긍정적으로 바꿔준다고 합니다. 3번, 대인관계 강화. 이런 감사한 마음이 이제 사람 간의 신뢰와 유대감을 강화해줘서 친한 관계도 강화시켜주고 낯선 사람들과의 관계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거의 만능처럼 보이는 것 같아요. 4번, 자존감과 창의성. 1, 2, 3번이 약간 당연한 얘기였다면 여기서부터는 좀 실용적입니다. 자존감을 높여준다. 남들이 뭐라고 해도 크게 흔들리지 않는 그런 자존감을 높여주고 생존 욕구를 넘어서서 창의성도 실제로 높여준다고 합니다. 생산성과 창의성을 높여준다. 이런 연구가 또 있었다고 하네요. 5번, 감사일기 쓰기. 이렇게만 보면은 거의 감사일기는 만능처럼 보여집니다. 그래서 장점은 이제 그만 알아보고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은 꾸준히 쓰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폰 사용자분들은 일기 어플이라는 기본 앱이 있기 때문에 그걸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일정한 시간에 적으면 꾸준히 오래 적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고요. 매일 3개 또는 5개를 적고 감사합니다로 끝내면 된다고 합니다. 저도 이렇게 오늘부터 감사일기를 쓰기 시작했는데요. 좋다는 건 다 찾아서 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감사일기를 한번 가볍게 써보시는 건 어떠실지 아니면 감사한 마음을 한번 가져보시는 건 어떠실지 제안해 보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